네, 안녕하세요. 부평 주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22년부터 23년까지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별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인천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입주 물량입니다. 2021년 1월 5일이랑 1월 6일자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서울 부동산 공급 절벽 현실화 1분기 입주 물량 33.7% 감소, 아파트 공급 물량 빨간불, 수급 불안 지속되나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2021년부터 언론에서 지금 서울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로 봐도 서울은 앞으로 2024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 플러스 3기 신도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사전 청약까지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매매 시장으로 이제 옮겨갈 거고, 그 매매 시장으로 옮겨간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 추세였던 겁니다.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입주 물량 그리고 적정 수요량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서울시에서 매년 필요로 하는 입주 물량이 이 빨간색 48,000가구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까지는 그래도 적정선을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죠. 하지만 22년부터 23년, 24년도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반토막 이상 앞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25일자 기사를 보면은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자라는 추세가 서울권에서는 팽배하게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에 가망이 없는 이제 신혼부부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주택 구매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물론 서울은 아닌데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는 1억 이상 다 올랐습니다. 즉 작년에 매매를 안 하시고 전세하신 분들 이제 저희 사무실에 또 왔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전과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은 이제 구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들 바뀌셨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전과 즉 작년과는 투자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지인들 말 들어보면은 작년에만 해도 25평형 기준으로는 6억 이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 이제 6억 이하짜리를 찾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없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서울에서는 이제 노원구 쪽으로가 거의 이제 마지막 노선인데 거기도 거의 이제 6억대 초중반, 거의 중반까지는 다 올라갔더라고요. 25평형 기준이. 그런 걸 보면 저희 사무실은 이제 인천인데 31평이 아직도 5억대가 있다는 게 서울과는 역시 천지 차이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에 들어섰고 정부에서는 물량 폭탄을 예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즉 정부에서는 이전까지는 공급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뒤늦게 인정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 더 대폭 늘리고 서울 노원구, 태릉 CC나 과천 청사 부지도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집이라는 게 발표한 직후 바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보통 일반 분양 모집 공고가 나오면 이제 공사 시작하는 곳으로서 3년 정도 공사 기간을 잡잖아요.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부지들은 아직 보상도 끝나지 않은 곳이고 입주하려면 최소 5년에서 6년 이상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남양주, 성남, 수원, 우왕, 인천, 파주, 동탄, 고양, 또 부천, 원종, 시흥, 의정부 다 있는데 여기 입주하려면 아직은
즉 시간이 최소 5, 6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터뷰 보시면 사전 청약을 한다고 실수요자들을 무주택자로 붙잡아 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집을 짓고 입주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일 것이다. 민영주택 사전 청약 물량은 대부분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다음 전문가분은 불안 심리를 달래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증상만 보고 치료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죠. 저는 이 두 번째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8월 30날 어저께 날짜죠. 기사가 떴어요. 3기 신도시 곳곳에 인프라가 펑크나고 있다. 이 기사를 다 읽어봤더니 대부분 이제 하수 처리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데 있어서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다 하지 않고 지역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이것을 풀어나감으로써 3기 신도시가 빨리 되냐 안 되냐는 이 사안에 걸려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것을 전문가들 똑같이 다 꼬집고 있어요. 도시 기반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 범위 내에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신도시가 건설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부 반대로 했다.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다 보니 하수처리장 입지 등의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뒤늦게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분은 환경기초시설은 주민분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메니티 요소를 도시계획 과정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결론은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시행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예상된 입주 날짜보다 딜레이 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4년도부터 입주를 추진한다고 계획했는데 실제 건설업계들은 최소 8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입주 물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입주 물량이 경기도에만 46,000가구가 쏟아진다고 발표가 나는데요. 2021년 6월 28일 기사입니다. 경기도는 입주 물량이 46,290가구인데 이 가구 같은 경우는 거진 남부 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과천, 판교, 하남, 동탄 등 남부권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얼만큼의 공급량이 있고 적정한 수요량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원하는 이 빨간 선이 적정 수요량이고 위에 하늘선이 공급 물량입니다. 보시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즉 23년도까지겠죠? 까지는 계속해서 경기도는 적정한 공급 물량, 수요량보다 조금 더 많은 공급 물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입주 물량은 올해는 적정 수요량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고 내년부터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는 이제 권역이 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권역을 나눠보고 입주 물량을 따져봐야 아무래도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인천시 입주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도 인천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이 찾아본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인천 패닉바잉 신중해라. 내년 내후년 8.5만 가구 입주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3년간 10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딴 신규 분양 주의. 추경 매수 몰리는 인천 8.5만 가구 입주 폭탄 온다. 요게 다 상반기에 기사가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인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인천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인천은 많이 올랐는데도 아무래도 서울, 경기가 다 오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오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여쭤보시는데, 인천에서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저도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 집값은 공급 물량과 수요량만으로만 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증명했듯이 외부 요인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진짜 그때 가보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인가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실제 저희 매도인분 한 분은 이미 입주 물량이 인천에 많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빨리 이것을 팔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에 매도하는 것을 보았고, 각자 투자 성향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판단에 대해서 뭐 저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인천시 이제 공급량과 수요량 보시면 빨간색은 동일하게 수요량인데요. 22년도, 23년도 보시면 공급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아마 한 2.5배 정도 될 거예요. 적정 수요량보다. 인천시 입주 물량이 보시면 적정 수요량, 요게 빨간선이 15,000가구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39,000, 23년도에 42,000가구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급이 과한 곳은 구로 따져보면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입니다. 연수구는 22년도는 공급이 과하진 않고 23년도에 이제 과한 공급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각 구별로 공급 물량이 얼만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출처 부동산 지인 사이트 가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문가 두 분이 의견을 밝혀 주었는데요. 지난해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져 서울 바깥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이 인천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입주 물량에 따른 가격 추이는 관련 변수가 많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한 분은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인천 아파트값 가격은 주변 지역 공급량과도 연동돼 있어 장기간 가격 조정이 있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밝혔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인천이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은 건 확실한 거고, 뭐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인천에 공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가격 조정이 있기는 힘들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뭐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올린다는 추세도 있고, 그리고 대출을 또 규제하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이제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와 있는 이 입주 물량,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도 거래가 되기 위해 나올 텐데 그것들을 누군가 사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저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뭐 각자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뒷받침되는 근거들은 다 합리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면은 외부 경제 상황이나 그리고 정책들, 그리고 코로나19도 있고요, 대선이 또 있죠.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도권 입지 물량 설명은 다 마쳤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주택자라면은 형편에 맞게 집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못 사면은 평생 못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름이 있음 내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언젠가 조정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봐도 조정 시기는 있었고 무주택자들은 집값 하락 공포에 휩싸여 집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는 게 무주택자 심리적 현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리하지 않은 대출로 1주택자가 되었다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 주택 구매를 하실 거라고 결정하셨다면 본인의 직장, 거리, 그리고 아이들 학교, 그리고 생활권 등을 고려하시고 앞으로 그 단지 아파트가 미래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더 확신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장담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집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